우리 지난 시간에 디터미넌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디터미넌트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이니까 디터미넌트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는 디터미넌트를 구할 때 우리가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행렬 A를 이제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U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이 다이아고널 텀에 해당하는 피봇들이 생기는데 이때 디터미넌트는 이 피봇에 해당하는 것들의 곱하기다. 그래서 모든 피봇이라고 하는 다이아고널 텀들을 곱해서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디터미넌트를 이 가우스 소급법을 하는 과정에서 퍼뮤테이션, 로우 익스체인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한번 로우 익스체인지를 할 때마다 부호가 바뀐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우스 소급법 할 때 몇 번 로우 익스체인지를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마이너스 1의 값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거기다가 이제 바로 이 피봇들의 프로덕트가 이렇게 PI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다시 정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뭐 코팩터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일단은 각각의 행을 어떤 가장 기본적인 엘리먼터리한 벡터들로 쭉 나열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그 과정을 하게 되면 행렬에 대한 디터미넌트는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우리가 첫 번째 행에서 어떤 알파 번째 칼럼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열에 해당하는 위치, 또 두 번째 행에서도 베타 번째 칼럼, 또 세 번째 행에서도 뭐 감마 번째 칼럼, 이런 식으로 특정한 행에서, 그러니까 각각의 행에서 서로 다른 칼럼의 위치에 해당하는 엘리먼트들을 하나씩 골라가지고 걔네들을 모두 곱한 것. 근데 이런 조합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조합을 전부 다 더해라. 그래서 모든 퍼뮤테이션, 순열 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값들을 전부 다 곱하고 그걸 전부 더한 것, 이거 우리가 디터미넌트로 정의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알파, 베타, 뭐 감마 이런 뮤라는 건 각각의 행에서 서로 다른 칼럼의 위치고 그래서 일종의 퍼뮤테이션이었다. 그래서 총 n 팩토리얼 개수만큼의 이런 텀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모든 퍼뮤테이션이 총 n 팩토리얼 가지가 나올 거고 n 팩토리얼에 해당하는 개수만큼의 이런 텀들을 다 곱해서 우리가 더한 것, 그게 바로 이제 디터미넌트다. 이게 이제 빅 포뮬러였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코팩터라고 하는 걸 이용할 건데, 그건 이제 두 번째 빅 포뮬러에서 우리가 이제 특정한 하나의 어떤 행에다가 하나의 행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특정한 하나의 행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일단은 첫 번째 행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행에 대해서 첫 번째 열과 관련된 이런 전체 곱하는 것이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이런 식으로 쭉 나올 거기 때문에 이 특정한 첫 번째 행이든 두 번째 행이든 하나의 행에 초점을 맞춰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i번째 행이다. 그럼 i번째 행에 1열, 2열, 3열 그런 식으로 각각의 제2번째 칼럼에 대해서 그 특정한 어떤 우리
IJ에 해당하는 위치를 뺀 코팩터라는 게 있고, 그걸 모든 칼럼의 위치에 대해서 다 더한 것. 그러니까 빅 포뮬러를 이제 특정한 하나의 행을 기준으로 우리가 바꾼 거예요. 근데 CIJ는 어떤 거냐? 이렇게 행렬이 있고 어떤 IJ가 이 위치에 i번째 행의 j 번째 칼럼이다. 그러면 i번째 행과 j 번째 칼럼을 제외한 나머지, 이 나머지에 해당하는 것들로 우리가 하나의 매트릭스를 구성할 수 있는데, 그 매트릭스가 우리가 이제 이 서브 매트릭스, 그걸 마이너라고 해서, 그래서 이 마이너 매트릭스를 구한 다음에 마이너 매트릭스에 대해서 IJ는 다음과 같이 그래서 마이너 매트릭스를 우리가 M이라고 하고, i번째 행과 j번째 열을 제외한 나머지 행렬 부분을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n-1 by n-1에 해당하는 행렬일 텐데, 이 행렬을 가지고 우리가 디터미넌트 구하되, 대신에 로 익스체인지 같은 그런 개념이 여기에 이제 그때그때마다 필요하니까, 다행히 그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1에 요 행렬 A의 IJ의 엘리먼트의 칼럼과 로우에 이렇게 거듭 제곱으로 -1을 표현해 주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빅 포뮬러를 변형한 코팩터라고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방법.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3가지 정도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하게 되는 어플리케이션은 다 이제 주로 이 코팩터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팩터라고 하는 형태의 행렬을 우리가 이제 잘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행렬에다가 디터미넌트를, 행렬의 첫 번째 행의 기준으로 디터미넌트를 구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엘리먼트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원소에 그거에 대응하는 코팩터가 있을 거고, 또 마찬가지로 그 행의 두 번째 엘리먼트에 대해서 대응하는 두 번째 코팩터가 있을 거고, 근데 이 각각의 코팩터는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제외한 서브 매트릭스에서 얻어지는 거고, 요거는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얻어지는 서브 매트릭스에서 얻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 둡시다. 그러니까 특정한 행, 그래서 하나의 행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디터미넌트를 구했다. 근데 아까 i번째 행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첫 번째라고 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뭐 두 번째 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 C21이라는 이 코팩터를 구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행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하나씩 빠져가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렇게 A라는 행렬이 크게 있었으면 이제 두 번째 행, 이 두 번째 행을 빼고 나머지 서브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두 번째 행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 그걸 가지고 만들면서 두 번째 행에다가 쭉 곱한 모양.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형태가 우리가 이제 코팩터라는 걸 이용하는 디터미넌트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원리를 우리가 한번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봅시다.
주로 이제 다 코어 팩터랑 관련되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코어 팩터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있어요. C 대문자로 써주고, 이거는 이제 코어 팩터 매트릭스라는 게 있는데, 이 녀석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각각의 행렬에 해당하는 각각의 엘리먼트가 원원에 해당하는 코어 팩터, 그러니까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칼럼을 제외한 나머지 서브 매트릭스로 A라는 행렬에 서브 매트릭스로 이루어진 코어 팩터예요. 그 다음에 C의 1, 2, C의 1, 3 이런 식으로 쭉 해당되는 칼럼과 로우를 제외하고 만들어진 이 코어 팩터들을 모은 행렬,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C라고 하는 코어 팩터 매트릭스라고 정의를 하자.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이제 인버스 매트릭스를 구하는 건데, 이렇게 A의 인버스라는 게 어떻게 정의되느냐 하면은 행렬 A의 디터미넌트라는 상수값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분자는 이 코어 팩터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다. 우리 2 곱하기 2 행렬 구할 때 보면 디터미넌트 A분의 1에 A, B, C, D 계속 이렇게 서로 바꿔주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요소가 여기 똑같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저 코어 팩터라는 매트릭스랑 요거를 우리가 이제 유도되는 과정을 봐야 되는데, 그 유도되는 과정이라는 게 이 왼쪽에 적은 이런 개념을 잘 기억해 두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수식으로 막 푸는 게 아니라 저 코어 팩터 매트릭스의 구조로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양변에다가 A의 인버스니까 양변에 A를 곱하고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 A를 넘겨주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디터미넌트 A에 이렇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나올 거고, 그죠? 그 다음에 A 곱하기 C의 트랜스포즈 식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런 조건이 만족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그럼 일단 A를 순서대로 몇 개를 써봅시다. 이게 이제 행렬 A고, 거기에 저 C라고 하는 코어 팩터 매트릭스에 트랜스포즈를 해주면 C11, C12가 이제 이런 식으로 칼럼 벡터로 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CNN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거 곱하기를 일일이 하나씩 해봅시다. 자, 첫 번째 행이랑 첫 번째 열을 쭉 곱하면 어떻게 돼요? A11에 C11 더하기 A12에 C12 A13에 C13 저 왼쪽에 주어진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공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특정한 엘리먼트의 그 엘리먼트 부분의 행렬을 제외한 서브 매트릭스의 코어 팩터의 곱들의 합. 그래서 첫 번째 요 곱하기에 해당하는 이 녀석은 A라는 행렬의 디터미넌트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두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을 곱해봐요. 똑같이 두 번째 행과 그 두 번째 행이 제외된 나머지를 갖고 만든 디터미넌트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요소도 이렇게 해주면 이 다이아고널에 해당하는 위치들은 전부 다 디터미넌트 A라는 값을 가질 것이다. 그런데 나머지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봅시다. 자, 나머지라는 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행이랑 두 번째 열을 가지고 생각해봐요.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을 좀 곱하는 건데, 자, 이거는 좀 첫 번째 행열에 해당하는 요소들이고,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두 번째 행의 엘리먼트를 빼고 첫 번째 행과 세 번째, 네 번째 서브 매트릭스로 만들어진 코어 팩터들이죠, 그죠? 근데 이 녀석이 이제 거기에 곱해진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마치 우리가 이제 코어 팩터를 만들 때, 여기다가 봅시다. 코어 팩터를 만들 때 우리가 지금 A21, A22 이 부분들의 행렬을 뺀 다음에 이 서브 매트릭스를 가지고 만든 게 저 C21, C22 이런 코어 팩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뭘 곱했습니까? 첫 번째 행이랑 두 번째 칼럼이니까 첫 번째 행을 곱했죠, 그죠? 그러면 지금 코어 팩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예를 들어서 C21이라는 코어 팩터나 이런 것들은 첫 번째 행과, 그러니까 두 번째 행을 뺀 첫 번째 행과 아래쪽의 행들을 포함해 가지고 만든 서브 매트릭스에서 나온 건데, 우리가 지금 디터미넌트처럼 저 행렬을 곱하면 첫 번째 행과 이런 코어 팩터를 지금 곱하는 모양이니까, 마치 첫 번째 행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지금 요거 곱하려고 하는 요 요소들, 요거랑 이렇게 곱할 텐데, 요 A11, A12, A13 얘네들을 이 코어 팩터를 만든 녀석들이 비어 있는 여기에 엘리먼트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봅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여기 지금 곱하는 요 첫 번째 행의 요 녀석이랑 두 번째 칼럼을 곱할 건데, 두 번째 칼럼에 해당하는 이 코어 팩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두 번째 행이 다 제외되고 있죠? 그 두 번째 행에 해당하는 위치를 저 지금 곱하는 첫 번째 행, 그걸 여기다가 다 이렇게 두 번째 행의 위치라고 생각해 봐요. 어쨌든 그래도 요거를 제외한 코어 팩터 하나, 요거를 제외한 코어 팩터, 이런 식으로 C21, C22, C23 이런 코어 팩터들은 다 계산이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곱하는 게 요 두 번째 행의 위치에 이런 값들이 곱해져서 마치 이게 곱해지는 모양이니까 요거랑 요거랑, 그죠? 마치 어떤 식의 모양이냐? 행렬이 A가 아니라 이 첫 번째 행이 두 번 반복되는 이런 모양에 대해서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거랑 똑같죠. 요거 연산하는 게 여기 첫 번째 행 곱하기 두 번째 행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쓰면 지금 A11에 C의 21, A12에 C의 22, 그 다음 A13에 C의 23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행의 N1, 그 다음 C의 2N. 우리가 요거를 지금 계산하는 건데, 요거 계산하는 건 마치 어떤 거냐? 두 번째 행을 제외한 서브 매트릭스로 이루어진 이 코어 팩터, 그죠? 이 코어 팩터들이 있고, 근데 이 곱하는 이 녀석을 마치 우리가 두 번째 행의 위치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래도 코어 팩터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행 요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모양인데, 첫 번째 행이나 두 번째 행이나 마치 똑같은, 이렇게 두 개의 행이 똑같은 형태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두 개의 행이 서로 같으면 디터미넌트는 0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디터미넌트는 디터미넌트인데 뭔지 모르는 행렬에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이 같으니까 0이 되는 거예요.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행과 첫 번째 칼럼을 곱해볼까요? 두 번째 행과 첫 번째 칼럼은 똑같이 이제 A21에 C11, A22에 C12, A23에 C13 뭐 이런 식의 조합인데,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하면 첫 번째 행을 다 제외하고 나머지 이 아래에 해당하는 이쪽에 이 행렬, 이 서브 매트릭스를 가지고 우리가 코어 팩터를 구성한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코어 팩터를 구성하는 단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 제외하고 만든 것들이고, 이 C는. 근데 우리가 지금 곱하는 어떤 A에 해당하는 행은 두 번째 행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행을 제외했지만 이 A21, A22, A23 이렇게 곱하는 각각의 값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행과 그거로부터 이루어지는 코팩터들의 조합으로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모양이랑 똑같죠. 근데 다만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이 어떻게 돼요?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이런 식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모양인데 두 개의 행이 서로 같은 모양이니까 디터미넌트가 0처럼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 A 곱하기 코팩터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 C 트랜스포즈로 곱하면 다이아고널 텀이 아닌 나머지들은 전부 다 이렇게 0이 돼요. 그러니까 i번째 행과 j번째 열, ij가 다른 오프 다이아고널 텀들은 ij가 어떻게 되느냐? i번째 행과 j번째 행이 서로 같은 형태, 두 개가 똑같은 동일한 행으로 이루어진 마치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것 같은 식으로 다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오프 텀들은 전부 0이니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모양을 갖는 디터미넌트 A가 다 이루어져서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A의 인버스를 코팩터의 트랜스포즈로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인버스를 구할 수도 있는 방법이다. 물론 실제로 저렇게 잘 구하진 않겠죠. 그죠? 우리가 뭐 일일이 이 코팩터 매트릭스를 다 구하려고 그러면 이걸 일일이 다 구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미 그러면 우리는 디터미넌트 다 구하고 끝나요. 그죠? 하나만 구하면 디터미넌트 구하는데 그 다음에 가우스 소급법을 하게 되면 A의 인버스를 훨씬 더 짧은 연산으로 구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코팩터 구하는 거를 일일이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실 인버스를 구하진 않지만 어쨌든 A의 인버스가 코팩터라고 하는 녀석의 매트릭스랑 디터미넌트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이거를 2 곱하기 2랑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2 곱하기 2 행렬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코팩터라는 게 뭐냐면 행렬 A, 이게 A11, 이게 A12인데 요거에 대해서 서브 매트릭스는 요거 하나예요. 요거에 대해서도 요거 서브 매트릭스 하나고. 그죠? 그러니까 A 곱하기 서브 매트릭스. 그러면 1,1에 해당하는 위치니까 그냥 D. 요거 하나의 디터미넌트는 그냥 자기 자신이고 그 다음 거는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2가 되고 첫 번째 행이 두 번째 열이니까 거기 곱하기 B가 붙고 그 다음에 B에 대한 서브 매트릭스는 C죠. 그죠? C고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면 디터미넌트가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AD-BC다. 그래서 이걸 이제 3 곱하기 3이든 다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였고 그러면 이제 인버스도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A의 인버스는 어떻게 되느냐? 방금 구한 디터미넌트가 AD-BC분의 1이고 그럼 코팩터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A11에 대해서는 D고 그 다음에 A의 1, 2에 대해서는 아까 C라고 그랬나요? B네요. 그죠? 그러니까 A1, 2면 B니까 C고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마이너스 붙고 그 다음에 A2, 2에 대해서는 A만 남으니까 A. 그래서 2 곱하기 2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요거대로 쓰더라도 똑같이 인버스를 구할 수는 있을 거다. 어쨌든 원리는 이렇게 식을 써놓고 이 코팩터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원리 특정한 행과 그 행을 제외한 행렬로 서브 매트릭스로 만들어진 코팩터들의 모든 곱의 합인데 우리가 서로 다른 행과 그 행이 아닌 다른 코팩터를 갖고 생각하게 되면 마치 그 특정한 행이 2번 포함된 그런 형태로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모양이랑 똑같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공식을 정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디터미넌트와 코팩터를 이용한 이제 정리. 자, 이제 두 번째는 똑같이 이제 방금 구한 저 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의 해를 비슷하게 구해보자. 두 번째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냐면 이렇게 AX는 B라고 하는 스퀘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X라는 이 해는 이렇게 n개의 엘리먼트를 갖는 벡터일 텐데 저 벡터는 어떻게 구해지느냐? 행렬 A의 인버스의 B가 될 것이다. 그리고 B라는 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n개의 엘리먼트가 있는 것처럼 일단 이렇게 써줘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 과연 그러면 저 X 이 i번째 행에 해당하는 x라는 벡터의 엘리먼트 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이제 크레머의 룰이라고 해서 행렬 A의 디터미넌트 그 다음에 어떤 행렬 BI라는 녀석의 디터미넌트의 비율로 나온다. 근데 이 BI라는 행렬은 어떻게 되느냐? 행렬 A에 대해서 뭐 A1 칼럼 벡터, A2 칼럼 벡터 다 놔주고 i번째에 해당하는 이 칼럼 벡터 i번째, 이 xi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i번째에 해당하는 칼럼 벡터의 행렬을 ai를 빼고 대신에 b1, b2 이 벡터 b를 넣어줘요. 이 i번째 칼럼에 그 다음에 여기는 a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행렬이 바로 BI고 이런 BI라는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두 개를 나눠주면 i번째 x라는 벡터의 엘리먼트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x1, x2, x3 각각 행렬 A에 대해서 벡터를 여기다가 B를 한번 넣어주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x1 나오고 x2 나오고 x3 나오고 쭉 한 번씩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된다. 이거 우리가 크레머의 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뭐 공학 수학이나 여러 가지 이제 책들에 많이 공식처럼 쓰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저렇게 구하지 않고 여전히 가우스 소급법으로 푸는 거를 계속 고집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이제 방금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이 디터미넌트에 대한 걸 이용하는 A 인버스를 그대로 적용해줘요. 그 디터미넌트 A분의 C의 트랜스포즈 이게 바로 A의 인버스니까 그걸 한번 저기다가 적용해 봅시다. 자, 그럼 이제 행렬 A의 인버스라는 건 디터미넌트 A에 대해서 C라고 하는 코팩터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라고 했으니까 자, A의 인버스에다가 이제 우리가 B를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다시 B를 곱하고 이렇게. 그럼 다시 이제 차근차근 저 C 트랜스포즈를 한번 써봅시다. 이게 이제 코팩터 매트릭스에 대한 트랜스포즈고 거기다가 벡터 B니까 어쨌든 이 분모 디터미넌트 A는
됐죠, 그죠?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건 과연 이 C의 트랜스포즈라고 구한 요 녀석이랑 B를 구한 게 각각의 BI라는 벡터의 디터미넌트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기만 하면 되겠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코어 팩터를 가지고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그 원리를 성질을 잘 기억해 주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I번째라고 했죠, 그죠? 일단 그냥 편의상 첫 번째를 갖고 해봅시다.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C11에 B1을 곱하고 이번에 C21에 B2를 곱하고 B3라는 값에다가 C31을 곱하고 이렇게 돼요, 그죠? 자, 그러면 뭔가 코어 팩터들하고 쭉 곱해져 가지고 앞에 어떤 값들 그 벡터들을 곱하고 거기 코어 팩터랑 곱해서 다 더하니까 모양새가 디터미넌트랑 아주 비슷하죠,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의 행에 어떤 특정 하나의 행에다가 초점을 맞출 때는 C11, C12, C13 이런 식으로 행을 기준으로 디터미넌트에 대한 코어 팩터들을 쭉 정리했었는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건 뭐냐면 A라는 행렬의 디터미넌트나 A 트랜스포즈에 대한 디터미넌트나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정한 하나의 칼럼 벡터를, 아니, 로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나 칼럼 벡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자, 첫 번째 칼럼에다가 초점을 맞춥시다. 어쨌든 코어 팩터는 그거를 제외한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하나 디터미넌트는 똑같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코어 팩터라는 건 행렬의 특정한 엘리먼트의 그 칼럼과 로우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서브 매트릭스의 일종의 디터미넌트인데 그런 특정한 행을 하나를 기준으로 우리가 코어 팩터를 가지고 디터미넌트를 정의했는데 어차피 트랜스포즈라 하더라도 행렬은 똑같으니까 디터미넌트 값이 특정한 칼럼에다가 포커스를 맞춰갖고 이 칼럼의 엘리먼트랑 나머지 코어 팩터 이 칼럼의 엘리먼트랑 또 나머지 코어 팩터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곱해서 더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다 디터미넌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로우의 행에다가 초점을 맞춘 일종의 디터미넌트 계산이라면 이거는 마찬가지로 트랜스포즈를 한 거니까 칼럼 벡터 하나에 초점을 맞춰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행렬 A면 여기 엘리먼트 하나하나에 맞춰갖고 나머지를 가지고 계속 코어 팩터 구해서 다 일일이 더한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도 상관없다. 왜? 트랜스포즈는 같으니까 디터미넌트가.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잘 기억하면 이제 요 녀석을 봐요. 1, 1, 2, 1, 3, 1 이런 식으로 됐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첫 번째 행에 대응하는 코어 팩터들의 조합이고 그럼 이제 B1을 바로 첫 번째 칼럼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첫 번째 칼럼에 해당하는 위치고 그래서 그거에 대응하는 첫 번째 칼럼의 각각의 코어 팩터들의 모든 조합이니까 이거 디터미넌트가 되겠죠. 그죠? 근데 대신에 저 C11이라든가 C21은 원래 행렬 A에 대해서 첫 번째 칼럼을 제외한 나머지 요 서브 매트릭스를 갖고 만드는 코어 팩터들이니까 요 B1, B2를 이렇게 첫 번째 칼럼에다가 쭉 대체해 주기만 하면 그러면 요 C11, C21, C31은 이제 A로만 이루어진 행렬 A의 서브 매트릭스로 이루어진 코어 팩터고 요거 곱하니까 똑같이 디터미넌트 됐죠? 그게 바로 뭡니까? 이거 행렬의 첫 번째 행과 열을 곱한 바로 x1이라는 값일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하면 다 xi에 해당하는 엘리먼트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i번째 칼럼이 바로 b1, b2 이렇게 b라는 벡터로 대체가 되고 나머지
서브 매트릭스를 이루어낸 코어 팩터들의 조합. 한마디로 칼럼 형태로, 트랜스포즈 형태로 디터미넌트를 구한 것들의 모양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의 공식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막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되는 게 아니라 코어 팩터에 의해서 디터미넌트가 나오는 원리를 우리가 행렬식으로 딱 세워놓고 그 조합을 따져보면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두 번째, 인버스 매트릭스를 코어 팩터 매트릭스로 대체해서 얻어지는 크레머의 룰이라고 하는 방법이다. 아주 간단한 이그젬플 하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그냥 2개짜리로만.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행렬로 생각하면 미지수가 xy고 벡터 b가 이렇게 주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a고 여기 x 벡터고 여기 b고 이런 모양이네요. 그래서 이제 a라는 녀석이 디터미넌트를 먼저 구하면 2 곱하기 2니까 AD-BC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그럼 이제 B1이라는 녀석의 디터미넌트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B1은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X에 해당하는 값을 구하는 건데 얘는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칼럼 벡터를 벡터 B로 대체하는 거니까 4랑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과 마이너스. 그래서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디터미넌트 B2라고 해서 이번에는 첫 번째 칼럼이 아니라 두 번째 칼럼 1과 마이너스 1을 4와 마이너스 1로 대체해주고 그거의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면 요거는 마이너스 9가 나와요. 그래서 X란 녀석은 두 개의 디터미넌트의 비율이니까 1이 나오고 Y란 녀석은 마찬가지로 대입해보면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다. 물론 실제로는 다 가우스 소급법으로 구하지만 아무튼 이런 식의 어플리케이션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코어 팩터를 이용한 두 가지 성질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디터미넌트랑 관련된 성질 중에서 어떤 부피랑 관련된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n차원, 3차원 같은 경우면 일종의 육면체 같은 모양, 그게 일종의 그 육면체 모양의 부피를 구할 때 디터미넌트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디터미넌트로 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스라는 게 어떤 이렇게 육면체 같은 모양인데 그 육면체가 좀 약간 이제 이렇게 찌그러질 수도 있고 어떤 거냐면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벡터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 두 개의 벡터로 이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벡터랑 이 벡터 이루어지는 두 개를 가지고 행렬의 칼럼 벡터를 이루어요. 그럼 지금 이제 평면이라고 그러면 2 곱하기 2행렬이에요. 예를 들어서 평면이다, 2 곱하기 2행렬이다. 저거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요 평행사변형의 이렇게 면적이 나옵니다. 근데 벡터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 개가 있다. 여기는 이제 원점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 세 개로 이루어지는 이렇게
평행한 듯 하면서 아무튼 육면체 구조를 갖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정육면체가 그러니까 직육면체가 좀 이렇게 찌그러지고 기울어진 것 같은 그런 모양인데 이런 육면체 모양의 볼륨 그런 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또 하나의 벡터를 우리가 A3라고 그러면 이제 공간 벡터니까 세 개의 공간 벡터로 이루어진 칼럼 벡터로 행렬 A를 설정해주고 저 육면체 모양의 부피는 그 행렬의 디터미넌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게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유도하지 말고 저 자체가 그렇게 된다고는 하지만 관련이 있다라고 하지만 단번에 저거 보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제 직각일 때 일단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각각의 벡터들이 2A3 이런 벡터들이 서로 다 지금 수직 방향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벡터들이 다 수직이니까 뭐 3차원 공간의 육면체 생각하면 각 벡터들의 길이만 다 곱하면 부피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1의 벡터의 크기 이거 우리가 L1이라고 그러고 A2의 크기 이건 L2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서로 이 라이트 앵글이라는 게 각각의 ij번째 벡터들끼리 서로 수직이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만약에 A라는 행렬을 구해서 이렇게 행렬을 한번 설정을 해봅시다. 그럼 서로 간에 수직이거나 그러니까 오르소 노말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오르소고나라는 상황인데 A 트랜스포즈에다가 A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칼럼 벡터들이 이렇게 될 것이고 로우 벡터로 바뀔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A 트랜스포즈 A에 대해서 오른쪽을 정리하면 어떤 모양이 되느냐 서로 수직이니까 같은 것끼리 그러니까 첫 번째 행만 그 다음 또 두 번째 것끼리만 그래서 이렇게 n번째끼리만 다 그 길이에 해당하는 거에 제곱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0이 되겠다. 그렇죠? 서로 지금 직각이라고 그랬으니까 벡터들끼리 그럼 직각인 벡터들끼리 우리가 행렬을 이루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직각인 녀석들이 있으면 그럼 이제 이런 육면체 모양의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고 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세 개의 길이를 다 그냥 구해서 곱하면 부피니까 그런 모양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그릴 수는 없지만 n차원으로 확장해 보자. 그럼 이렇게 놓고 양변에 디터미넌트를 취해 봅시다. 여기도 디터미넌트를 해주고 이게 디터미넌트예요. 그러면 트랜스포즈나 이 디터미넌트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같은 값끼리 곱하기니까 디터미넌트 A의 제곱으로 나올 거고 오른쪽은 어떻게 돼요? 다이아고날 매트릭스 모양이고 각각의 벡터들의 길이가 L1, L2니까 L1 제곱, L2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각 벡터의 길이의 제곱으로 표시가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수직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디터미넌트 A를 구하면 이제 제곱을 다 지우면 되니까 각각의 길이의 곱으로.
그래서 이게 볼륨인데 이 볼륨이 디터미넌트 A로 정의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벡터들끼리 서로 수직이 아니다. 그럼 이제 그때는 첫 번째 벡터가 있고 이렇게 두 번째 벡터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벡터가 있을 거고 좀 그림이 이제 잘 못 그리겠지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일단 A1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그람 슈미트 오르소거널라이제이션으로 두 번째 벡터를 A1의 프로젝션에서 수직인 방향에 요거 구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또 마찬가지로 두 번째와 첫 번째를 갖고 만든 평면에다가 또 다른 벡터를 또 그 평면의 프로젝션에서 높이 구해주고 자 이렇게 두 개의 변으로 이루어진 평행사변형의 면적을 구하라.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두 개의 면으로 이루어진 평행사변형의 면적은 요건데 이게 A1이면 A2라는 벡터를 A1의 프로젝션에서 이 수직인 방향의 벡터를 구해줘요. 이게 이제 길이가 해당한 그래서 이 수직 방향의 이 프로젝션에서 얻어지는 이 수직 방향의 벡터 구하면 요거 길이가 뭐가 돼요? 높이가 되죠, 그죠? 그래서 밑변 L1 높이 새롭게 구한 L2 그거 두 개 곱하면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와요, 그죠? 그런 원리가 부피로 적용되면 또 하나가 더 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있는데 두 개가 수직이 아니면 높이 값을 구하는 수직 벡터 하나 또 구하고 3차원 공간에 하나가 더 있으면 또 수직으로 내린 발의 이 높이 요거를 구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람 슈미트를 가지고 계속 오르소고날 벡터들을 쭉 구해 나가면 그러니까 노멀라이제이션을 하지 말고 오르소고날 벡터들을 다 구해 나가면 그 각각의 벡터들로 한 모서리를 이루는 어떤 n차원 공간의 육면체 같은 볼륨, 박스 모양의 볼륨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디터미넌트로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람 슈미트를 하지 않아도 디터미넌트를 해도 볼륨이 나오긴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직각인 구조가 되도록 만들면 디터미넌트와 볼륨이 딱 이렇게 연결되니까 그람 슈미트를 적용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 중간 시험 문제에서 그 사면체 볼륨은 어떻게 구해지느냐? 또 하나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여기다 프로젝션 해주고 그럼 약간 이제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육면체 모양의 부피가 디터미넌트고 근데 사면체니까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삼각형 모양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뿌리니까 밑변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고 또 뿌리니까 3분의 1 곱하고 그래서 디터미넌트의 6분의 1을 곱하면 이제 사면체의 부피도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우리 공간 도형 하다 보면 뭐 사면체의 부피를 구하라 아니면 어떤 뭐 A, B, C, D라고 하는 이렇게 사면체가 있으면 뭐 BCD라는 삼각형 평면에 꼭지점 A에서 내린 수선의 발의 좌표를 구하라, 높이를 구하라 막 이런 문제 많은데 정사면체만 주로 하지만 정사면체가 아니어도 프로젝션 원리로 아주 쉽게 풀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원리가 이 디터미넌트랑 관련이 돼 있다. 또 디터미넌트 이 볼륨이랑 관련된 거가 또 어디에서 들어가느냐? 볼륨이기 때문에 멀티플 인티그레이션 할 때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직교좌표계인 XYZ 3차원 공간에서 이거를 3번 인티그레이션 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트리플 인티그레이션이 있다. 근데 이거를 XYZ를 우리가 어찌어찌 해보니까 이 XYZ라는 거를 직교좌표계로 하는 것보단 이제 이 식이 복잡해서 우리가 이거를 다음과 같이 이제 어떤 극좌표로 그러니까 스페리컬 코디네이트로 바꾸는 게 좀 더 편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를 X, Y, Z축. 근데 공간상 이렇게 바깥에 한 점이 있다. 이걸 우리가 좌표계에서는 XYZ라고 하지만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는 또는 뭐 다른 뭐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쓰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XYZ를 이제 다른 형태로 변형할 수가 있는데 이 원점에서부터 이 좌표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해주고 그 다음 XY 평면에 대해서 이 Z축 방면으로 이 좌표가 있을 때 이 각도 XY 평면하고 이 원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엘리베이션이라는 각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파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XYZ라는 3차원 좌표를 XY 평면으로 이렇게 투영했을 때 X축하고 이루는 각도를 먼게 세타라고 그러고 그러면 R과 세타랑 파이로 XYZ를 다시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어떻게 바꿔지느냐? 일단 Z를 먼저 구하면 Z 성분은 여기가 파이니까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의 Z 성분이죠. 그죠? 그래서 R이라는 거에다가 사인 파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러면 X는 어떻게 되느냐? X는 프로젝션에서 얻어지는 요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코사인과 사인으로 바뀌니까 R에다가 코사인 파이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게 X좌표고 Y좌표는 R 곱하기 코사인 파이라는 반지름에다가 사인 세타 그러니까 직교좌표계에 해당하는 거를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로 바꾸겠다? 그럼 XYZ를 이런 식으로 치환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치환해 주면 이 dx, dy, dz라고 하는 이 작은 델타 x, 델타 y, 델타 z라고는 일종의 정육면체 같은 아주 작은 볼륨 단위로 이 함수 값들을 계속 더해 나가는 개념인데 과연 이렇게 치환했을 때 단순하게 변수인 dr, d파이, d세타 이게 이렇게 단번에 1대1로 매핑이 되느냐?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핑하는 데와 관련된 게 바로 자코비안이라고 하는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거고 그 디터미넌트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치환하는 함수를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온갖 종류의 변수로 다 이렇게 편미분을 한 이렇게 편미분해서 얻어지는 이런 형태의 행렬의 디터미넌트의 절대값 그걸 우리가 자코비안이라고 그러고 그 자코비안이 여기에 이렇게 곱해져야만 dx, dy, dz라는 저 작은 볼륨의 형태가 적절하게 바뀔 것이다. 그게 이제 바로 이 디터미넌트를 이용한 볼륨과 관련된 거고 우리가 멀티플 인티그레이션을 할 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의 변수를 하나로 다른 변수로 치환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x라는 변수를 뭐 t제곱이라고 내가 치환하겠다. 그러면 fx라는 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적분을 하는데 t제곱으로 적분을 하면 그냥 이거를 dx, dt 이렇게 해서 et라고 바꾸고 그죠? 그 다음에 f라는 x 대신에 t제곱이니까 t제곱 그 다음에 dx 대신에 et 곱하기 dt 그리고 그거에 맞는 t에 대한 구간 이렇게 바꿔주면 쉽게 우리가 이제 t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적분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어떤 길이로 바뀐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2개 이상 그때도 이런 게 붙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2개 이상 변수가 섞이면 면적이 되거나 부피가 되는데 단순하게 그 적분하는 것들에 대한 이 변화폭 이런 게 붙는 것 같은 이런 적분 변수를 바꾸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편미분에 해당하는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랑 관련이 돼 있다. 그게 바로 이 디터미넌트를 활용하는 관련성이 있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멀티플 인티그레이션 할 때는 이와 같은
디터미넌트 개념의 자코비안이 필요하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배울 때 기억해 둘 만한 사항이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4.4까지는 이 정도로 끝내고, 그러니까 디터미넌트를 이제 끝냅시다. 끝내고 4.4절에서 풀어볼 만한 연습 문제들은 이렇게 한 6개 정도 골랐으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됩니다.